여러분, 위스키 애주가들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수천만원짜리 맥켈란 50일까요? 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일 마셔도 지갑이 떨리지 않고 마실 때마다 이 가격에 이런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감탄하게 만드는 술입니다. 오늘 파헤칠 주인공은 스코틀랜드 판매 1위 페이머스 크라우스 쉐리 캐스크 피니쉬입니다. 흔하디 흔한 마트표 위스키라고요. 오늘 5분만 투자하시면 왜 이 술이 30년 넘게 스코틀랜드의 왕자를 지켰는지, 그리고 이 이면에 숨겨진 맥켈란의 혈통이 어떤 식으로 3만원대의 마법을 부리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자, 1896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창립자 매튜 글로그는 원래 와인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포도 전염병인 필록세라가 돌면서 공급이 끊기자 그는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사냥 문화에 주목합니다. 사냥터에서 뇌조를 잡고 마시는 위스키, 이게 바로 브랜드의 시작입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스코틀랜드 판매 1위 기록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일관된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술의 핵심은 에드링턴 그룹이라는 거대 자본이 가진 유산입니다. 이들의 뼈대는 맥켈란의 부드러움과 하일랜드 파크의 묵직함입니다. 맥켈란 원액이 쉐리 캐스크의 달콤함을, 하일랜드 파크가 피니쉬의 구조감을 잡죠. 블렌딩은 남는 술 섞기가 아닙니다. 최고의 몰트 원액과 개성 있는 그레인 위스키를 예술적으로 조각하는 과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스키는 남대문에서 3만원이었습니다. 이 3만원대 위스키가 다른 제품을 압살하는 이유는 캐스크 관리에 있습니다. 에드링턴은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직접 쉐리 와인을 채워 오크통을 길들이는 시즈닝 과정을 직접 통제합니다. 쉐리의 향이 오크통 깊숙이 배어드는 화학작용을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의 가치가 3만원대 보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테이스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향은 아주 화사합니다. 신선한 오렌지 껍질과 잘 익은 배의 향이 먼저 올라오고, 뒤이어 시나몬과 생강 같은 스파이시가 훅 끼쳐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숨어있던 다크 초콜릿의 쌉싸름한 향이 올라오는데, 이게 쉐리 캐스크의 정석이죠. 테이스트는 입에 머금으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버터스카치 같은 달콤함이 깔리고, 이어서 구운 견과류와 토피 사과의 맛이 살짝 느껴집니다. 다만 고숙성 위스키가 주는 묵직한 오일리함은 부족합니다. 저숙성 원액 특유의 약간의 알코올 부주와 그레인 위스키의 거친 질감이 혀끝에서 느껴지는데, 이는 이 가격대 블렌디드 위스키에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지만 그 거친 맛마저도 쉐리의 단맛으로 잘 덮어두었습니다. 피니쉬는 의외로 깔끔합니다. 짧지만 강렬하게 남는 스파이시, 그리고 끝에 살짝 올라오는 훈연향이 입안을 개운하게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화 전에 3개의 잔으로 테이스팅을 미리 해봤었거든요. 자, 일단 지금 보여드린 글렌캐런 잔은 향의 분자를 코로 가장 잘 전달을 해줍니다. 여기서 오렌지 제스트와 다크 초콜릿의 노트를 찾는데 집중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샷잔은 우리가 흔히 마시는 방식이죠. 알코올의 타격감이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그 너머의 곡물향을 찾아보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이볼은 얼음을 가득 채우고 탄산수를 부어보세요. 이때는 쉐리의 과실향이 폭발합니다. 이 술이 왜 가성비 왕인지 알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사람도 누구나 가성비의 심리학이 있습니다. 비쌀수록 맛있다는 편견은 가끔 우리의 미각을 속입니다. 맥켈란보다 편안한 페이머스 크라우스가 분명 존재하거든요. 거대 자본이 관리하는 시스템 속에서 생산되기에 가품 위험이 적고 매번 똑같은 맛을 내는 정직함이야말로 대중적인 위스키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페이머스 크라우스는 홈바의 교과서 같은 존재입니다. 바에 가시면 바텐더가 공들여 만든 한 잔을 통해 이 술이 가진 잠재력의 최대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홈바에서는 나만의 최적의 비율을 찾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밖에서는 맥켈란이나
하이랜드 파크와 비교해보며 이 술의 혈통을 느껴보시고 집에서는 과감하게 다양한 탄산수와 섞어보며 나만의 하이볼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술을 마시는 공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위스키 인생은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바에서 마시는 것과 홈바 즐기는 장단점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에서 마실 때는 전문가의 손길과 경험의 확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단점은 바텐더가 제안하는 최적의 얼음 상태와 기물로 마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볼을 주문할 때 업장의 고퀄리티 탄산수와 껍질에 에센스를 활용한 가니쉬가 더해져 집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냅니다. 그리고 바에는 맥켈란이나 하이랜드 파크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머스 그라우스가 진짜 맥켈란의 DNA를 공유하는지 바로 옆에서 비교 시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술을 마실 때는 언제나 항상 분위기가 원탑이죠. 조명, 음악, 서비스라는 무형의 가치가 더해져 술 자체의 풍미를 더 고급스럽게 전달을 해주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은 편의점이나 마트 가격의 2배에서 4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내 입맛에 맞춰 섞거나 변주를 주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럼 홈바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장점에서는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3만원대 보틀 하나면 바에서 하이볼 한 잔 마실 돈으로 집에서 10잔 이상을 마음껏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할 수 있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럽, 과일 주스 혹은 다른 위스키를 살짝 섞어 나만의 블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중요하지만 또 편안함도 중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취해도 집에 갈 걱정이 없다는 점은 위스키의 피니쉬를 가장 길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조건지입니다. 반면 단점은 얼음 틀, 글렌캐런 잔, 질 좋은 탄산수 등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기에 매번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한 노하우를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 관리나 배합 비율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싼 술은 지갑을 채우지만 맛있는 술은 인생을 채웁니다. 오늘 퇴근길에 이 새 그림 그려진 보틀을 만나신다면 맥켈란의 DNA가 어떻게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이 찾은 쉐리의 향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댓글로 긴 수다를 한 번쯤은 제발 나도 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모으는 술 세모술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다 Cheers!